이런 가운데 바이든이 너무 잘했다고 획기적인 반색을 했다고 합니다. 개양아 친 거죠, 바이든이 새끼들 진짜. 한국 정부 발표 나온 지 2시간 만에 환영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것도 이례적으로 한밤중에 발표했는데요. 바이든은 역사적이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두 나라의 협력과 파트너십에서 획기적으로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민주당은 일본을 베이스로 한 일종의 이제 동아시아에서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군사 블록을 원했어요. 하지만 미군이 끼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과 한국이 주축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랬지. 일단 돈도 아낄 뿐더러 만일의 경우 무슨 사태가 생기더라도 미 본토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일본을 군국화 시켜가지고 군사 강국을 만들어갖고 그걸 한국하고 합쳐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해서. 근데 사실 그 블록 안에 들어가 버리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의 경제 결혼은 사실상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과 일본이 과연 뭐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선택은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은 내수로도 지들이 먹고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안보, 지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을 통해 갖고 주변국들한테 기가 죽기 싫었던 것 뿐이고,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하고 교류를 가지지 않으면 국가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이 사라지게 되는 구조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억지로 끼어들어갖고 그걸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중에 제일 큰 걸림돌이 뭐냐면 일본의 과거 전쟁에서의 악행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계의 비난 여론이었다는 거지. 즉 일본을 무장시키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피해국이었던 한국이 이걸 이해하고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서방 국가들이 어디 가고, 예를 들어 뭐 네덜란드나 뭐 그 당시에 동아시아의 그 식민지를 갖고 있던 국가들은 다 피해를 봤으니까, 일본의 침략으로. 아이고, 일본이 또 군국화되고 그러면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야, 제일 큰 피해를 당하고 37년 동안 수탈을 당했던 한국이 용서했어. 한국이 일본이랑 손을 잡고 저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갖고 왜 과거의 역사를 논하고 있어? 이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오바마 때부터 계속 해갖고 박근혜한테 뭐 정신대 문제부터 협약부터 시작해갖고 강제징용 문제, 한일 간의 군사교류 뭐 일본과 한국 간의 군사교류 문제 같은 거 계속 강요하고 요구를 해왔던 거거든. 근데 그거가 문재인 정부에서 딱 끊어지고 나니까 일본은 경제전쟁을 일으킨 거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못 이어나가고 윤석열로 바뀌니까 1년도 안 돼갖고 그 모든 것들을 이 지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해, 쟤들이 요구하는 거에 비하면. 근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이거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자기는 사과 아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는데, 지금 박진희나 뭐 대통령실 하는 말 보면 일본이 사과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박근혜 때랑 똑같아요. 예전에 사과했던 걸 이어가겠다고 하는 게 사과라는 거야. 김대중 때 한 번 했던 거, 그걸 갖다가 이어가고 있다. 그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사과라는 거예요. 왜? 그때 사과했으니까. 아니 그러면 나는 너무 그런 말도 안 했어. 그냥 역대 내각 인식을 계승한다고 했지. 그 말이야. 김대중 걔네들 말은. 오부치 선언 그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뭔지를 안다면 이렇게 말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경이나 이 정부 사람들이 한 번도 그 선언문을 안 읽어봤을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 직시 미래 지향이에요. 과거 직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돼야지 미래 지향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없잖아요.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과를 한다라는 의미 자체를 빼버리고 미래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런 일본의 어떤 그 입장에 편승한 게 경이고, 그 내용 중에
서로의 어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한반도의 어떤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일본이 굉장히 치켜 세워주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하고 행동을 할 것인지 행동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에 일본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통절한 반성이 있었고 사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럼 미래를 같이 하자 이 순서로 가는 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핵심인데 이 부분을 딱 일본이 해야 될 이 부분을 빼놓고 미래 지향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냐면 아베 때부터예요. 2012년 말에 아베 2차 그 집권이 시작되면서 아베가 그때부터 한 게 역사전쟁이 있잖아요. 아예 과거를 직시 안 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우리는 그런 과거가 없다로까지 가버린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무죄라는 거야. 아예. 그렇죠. 다 쟤네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왔고 우리가 시킨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그때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동원한 거야. 우리는 억지로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어제 짜증나는 게 이 사람 외무상 일본 외무상이 뭐라고 했냐. 이거 기자회견도 아니고 약식 기자회견이야. 예전에는 박근혜 있을 때는 저기 일본 외무상하고 저기 윤병세 장관인가 해가지고 그 당시 외무상이 기시다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뭐 같이 공동 발표도 했잖아요. 이번에는 발표도 아니야. 그냥 우리만 조절하고 끝이고 일본에는 기시다는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외무상만 그냥 공식 기자회견 아니고 약식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 이게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을 해주는 거야. 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 자, 그러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란 말도 안 하고 그냥 그거를 한일 공동선언이라고 뭉뚱그리고 그거를 더하기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이게 사과야?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아베 같은 놈들의 그것도 입장도 계승한다는 계승한 거 아니야. 그것도 계승한다는 거예요. 사과가 아니야, 애들은. 그래서 송작가 TV니까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한일 관계의 전개가 우린 졸라 열받지만, 자, 일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위안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갑작스러운 윤석열의 이런 화해 포지션은 기시다한테도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차피 이제 윤석열하고 기시다하고 그 꼴찌를 놓고 G22 국가들 중에 이제 꼴찌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는 지경이긴 한데 그동안 그나마 기시다가 버텨왔던 건 뭐냐면 혐한이었어요, 혐한. 즉 한국을 적국화해 갖고 지금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여론과 그에 대한 일종의 이제 여러 가지 말로 하는 큰 소리,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등 쉽게 말해서 혐한을 불러 일으켜 갖고 내부적 불만을 줄여왔단 말이에요. 왜냐면 안에 일본 내수 경제나 뭐 수출이나 지금 금융 상황이나 재정 관계는 우리보다 더 끔찍합니다. 거기에 천재지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폭설에 한파에 또 이제 눈 녹기 시작하면 이제 전부 다 쾅쾅 다 무너질 거고 지진 화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야. 후쿠시마 문제도 심각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지금 한국에다 돌려가지고 한국으로 지금 여론 마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마치 지금 우리 정부가 전 정권 탓하는 그렇지. 것처럼. 그래서 그걸로만 해갖고 방패막이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갑자기 대승적으로 모든 걸 다 열고 들어와 버렸어. 그리고 막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와. 한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해갖고 일본 사람들 미겨 살리고 대마도를 다시 살려내고 있어. 그런데 문화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지금 한국한테 많이 밀리고 있다는 걸 얘들도 알고 있어.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봐도 벌써 한국의 수준이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무시했던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조금씩 느끼고 있단 말이야. 결국은 이게 기시다한테 정치 고관여층은 이미 일본에서 70% 이상은 무관심층인 거고 그나마 기시다한테 표를 몰아주고 있는 우익단체들은 한국하고 이런 방식으로 관계 개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불만이라는 거야.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 초계기 사건에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거에 대한 배상도 하고 등등 도저히 뭐 언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굴욕적인 조건들을 전부 다 지금 다 받아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더 많은 걸 받아내야 만족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걸 해줘도 걔네는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케이 신문이 내 논조가 딱 이 논조예요. 상케이 신문. 아니 계속 걸핏하면은 이 있지도 않은 강제징용 문제나 있지도 않은 위안부 문제를 들먹여가지고 우리 일본을 괴롭혀온 한국 걔들의 시선은 딱 그거예요. 저 못된 것들이 걸핏하면 역사적인 있지도 않은 거짓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근데 왜 우리가 저것들이 사과한다고 해가지고 받아줘야 되냐. 저것들이 있지도 않은 것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면 오히려 우리가 쟤네들한테 배상을 받아야 된다. 피해자라잖아. 어머. 네. 그 입장에 상케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해주기 전에는 한국이랑 이렇게 관계 열면 안 돼라는 식으로 저들은 우리도 기분 나쁘지만 저쪽 우익들은 일본대로 지금 기분이 나빠요. 기시다 모르다고. 그래서 사과하지 상케이가 말라잖아. 사설에서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걔들의 논리가 되게 충격적이죠. 네. 그 충격적인 상황에서 경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것 봐, 지들이 캥기는 게 없으면 저렇게 하겠어? 빌미를 또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어. 야, 니네 정부가 그랬는데? 이러면서. 니네 정부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 니들 지금까지 우리 보고 잘못했다며. 근데 우리 보고 잘못했으면 왜 니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또 해결 안 되냐? 니들이 지금까지 캥기는 게 있었으니까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야. 너네 정부가 그거를 인증해 준 거 아니야. 이로써 우리가 피해자, 우리 일본이 피해자라는 게 명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굴욕 외교네요. 그래서 뭐 미래청년기금 뭐 낸다고 하는데 그거 왜 내냐? 근데 왜 내는지 모르겠어. 그걸 내가지고 청년들이 일본에 유학 갈 때 돈을 대겠다는 거야. 그거랑 뭔 상관인데 이 강제징용? 친일파를 더 키워내자는 거지. 그거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근데 진짜 일본 여행 좀 가지 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난 정말 이해할 수 와사비 테러 당하고 그 온갖 더러운 짓 다 당하는데 그 아니 일본을 초밥에다가 왜 가는 소독제 거야? 뿌리고 온천. 온천에 1년에 물 2번밖에 안 갈고 살모넬라균이 몇천 배 득실득실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일본을 왜 가는 한국 거야? 관광객들용으로 후쿠시마 쌀을 별도로 내갖고 음식을 만든대잖아. 아무튼 참 정말 이게 진짜 이거 탄핵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건 보면요, 탄핵감이야. 부쩍 우리 방송이나 언론 같은 데서 일본 여행하는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유튜브 되게 많이 가요. 되게 신기하게. 그게 이러고 겁나 하는 많이 분들. 늘어나고 있어. 인별그램에도 보면은 피드에 일본 편의점에서 꼭 뭐 사야 할 것들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런 걸 보면 협찬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여행 협찬이나 그 금전적인 협찬을 해갖고 뭐 중년 연예인들 뭐 박미선이나 뭐 이런 아줌마들 일본 여행 보내갖고 편의점 털이하고 거기 가갖고 여행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어 이상민이랑 종편에서 아이고. 뭐 하는 짓거리들이냐고. 돈만 주면 뭐든 다 할 거야 연예인이면? 네. 네. 후쿠시마 가서 뭐 먹어라 거기서. 연예인은 아이고. 그렇더라고요. 네. 연예인은 그거 연예인은 거부하면은 그러시죠 주로. 예. 방송이 끊어진다고 그 또 PD가 이게 섭외 전화가 오면 거절을 못 한대요.